그 초등에는 통합과학 형태로 한 학년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모두 배웁니다. 중1 과학 교과서를 보니까 6학년과는 확실히 다른 레벨이었습니다. 방학 동안 두 아이들과 함께 이제 중학교 교과서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과학이 생각보다 어렵고 한 번에 새로운 개념어와 지식들이 확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초등 기간 동안 4학년까지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5학년, 6학년이 되면서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중1 과학 교과서를 보니까 6학년과는 확실히 다른 레벨이었습니다. 주변 다른 엄마들도 확실히 아이가 과학 어려워합니다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꼭 과학자가 되지 않더라도 과학은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고 논리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물론 교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초중고로 이어지는 교과 수업에서도 과학의 지속적인 흥미를 가지고 잘 익히기 위해서는 바로 원리를 이해하고 과학적 호기심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줘야 하는데요. 이런 과학적인 호기심과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해주는 용 선생의 시끌벅적 과학교실 소개해드리면서 과학을 싫어했던 저희 딸이 6학년이 되어서 과학이 제일 좋아요 하면서 계속 100점을 받을 수 있었던 에피소드도 오늘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초등과학 교과에서는 새로운 과학 지식을 아이들이 이제 직접 관찰하고 실험하면서 결과 위주로 지식들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 중학교 과학 교과서의 같은 이제 내용의 단원들을 보면 새로운 개념어들과 함께 지식들이 쏟아질 듯이 이어집니다. 아이들이 원리나 개념이 이해가 안 된 상태로 이렇게 개념어와 모르는 용어들이 대거 나오게 되면 사실 지레 겁을 먹기도 하고 무엇보다 흥미가 확 떨어져 버리는데요. 용 선생의 시끌벅적 과학교실 시리즈 중에서 이 두 권이 앞서 보여드린 내용의 원리를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지표와 지각, 풍화작용은 무엇인지, 화석이 발견되는 암석은 무엇이고 퇴적암은 왜 생기는지 등 4학년에 나오는 내용과 중1에 나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알기 쉽게 원리와 과정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해당 교과를 들어가기 전후에 이렇게 같이 읽으면 수업 내용이 쏙쏙 들어오게 되는 거죠. 초등에는 통합과학 형태로 한 학년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모두 배웁니다. 용선생 과학교실은 이렇게 3학년부터 중학교 과정의 과학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요. 학년별로 해당 주제가 나올 때 미리 공부하면 가장 좋고 또 아이가 호기심을 갖는 주제로부터 선택해서 읽어나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총 40권의 시리즈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표지 컬러가 다른 거 혹시 눈치채셨나요? 따로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표지 컬러별로 물화생지가 구분이 됩니다. 보시는 그린 컬러가 생물, 핑크색이 지구과학, 노란색이 물리, 파란색이 화학입니다. 앞서서 저희 딸아이가 과학을 좀 싫어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등 저학년까지 굉장히 문과적인 성향이 강해서 소설과 역사서만 그렇게 열심히 읽더라고요. 그리고 과학이 싫단 말을 종종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이제 과학 교과전에 생활 속에서 과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하면서 과학을 어려운 것이 아닌 생활에 밀접하다, 가깝다라고 느끼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전기를 6학년에 배우는데 더 어릴 때부터 리모컨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표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극, 음극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얘기도 하고 직접 스스로 건전지도 넣어보게 하고 또 풍선 가지고 정전기가 나도록 장난을 치면서 정전기 이야기도 나눴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과학 지식을 보다 정확하게 이제 다시 읽으면서 알게 해주니까 확실히 오래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탄산음료를 이렇게 흔들어서 아이랑 이제 놀다가 옷을 버린 적이 있는데 그때 왜 그런지 이유를 같이 찾아보기도 했거든요. 최근에 물어보니까 아이가 이 기체편을 읽을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난다고 가장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과 연계해서 계속 흥미를 불어넣어 주니까 점점 과학을 좋아하게 되었고 6학년이 되어서 과학이 제일 재밌다라고 하더니 반에서도 좀 가장 높은 점수를 계속 받아오더라고요. 결국 이제 과학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과학에 대한 흥미를 어떻게 유지하게 하는가였던 것 같아요.
과학 싫어하는 아이들이 사실 참 많은데 이 책에서 생활 속 과학 이야기들이 워낙 재밌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집에서 간단히 실험해 볼 수 있는 소재들도 같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함께 읽어가면서 실험도 해보고 과학은 정말 재밌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선생 과학교실은 그 초등과학 도서들 중에서도 최고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필증이 거의 넘사벽입니다. 과학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이제 높은 영역이다 보니까 누가 써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국내 최고 대학에 10년 이상 과학을 연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직접 이제 과학을 가르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썼고요. 감수 역시 교육대학교 교수, 그것도 전공 교수분들의 검수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깊고 넓게 초등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과학 지식들을 담고 있습니다. 초등형 과학책 하면 사실 과학 지식이 깊지 않은 책들도 많은데요. 이 책은 중등까지 읽을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과학 지식들을 담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지식까지 이제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시리즈 하나를 갖고 있으면 걱정이 없을 정도로 초등과학 끝판왕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과학이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가오게 한다는 것인데요. 과학이 싫어지거나 어렵다고 느끼는 그 아이들의 이유가 바로 어려운 용어, 또 개념, 원리의 부족 때문입니다. 이 시리즈는 일단 읽어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어른도 아이도 사실 이해가 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술술 읽히고 또 이렇게 4컷 만화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식책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꺼내서 자주 읽어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이제 재밌으니까 자주 읽겠죠. 자주 읽다 보니까 자연스레 과학 지식이 차곡차곡 쌓여져 갑니다. 과학이 어려워진다. 수능에서 통합과학이 되니까 과학 전체를 미리 공부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용선생 과학교실로 계속 읽다 보면 그 과학의 한 파트만이 아니라 이렇게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4영역에 고르게 배경 지식이 잘 쌓여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초등에서는 용선생 과학교실 책만으로도 사실 과학학습이 충분하긴 한데요. 이 시리즈가 상위 1% 카페에서 자주 회자되는 건 이런 이유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책을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챌린지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특별 제작된 과학교실 활동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책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또 도와줍니다. 용선생 시리즈들은 정말 학습에 좀 진심이구나 라는 것들을 매번 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데요. 용선생 하면 이제 이전에 소개해드린 역사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과학 역시 정말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학 좋아하는 아이도 또 과학을 싫어해서 어떻게 접근을 시켜주나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들에게도 이 시리즈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초등과학도서 용선생의 시끌벅적 과학교실 소개해드렸는데요. 책을 사실 직접 보시다 보면 금방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총 이제 40권 중에서 요 5권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증정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전기, 힘, 기체, 유전, 땅의 움직임 중에서 아이에게 좀 읽히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주제, 아이가 좀 더 관심 있을 만한 주제를 선택하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10분께 도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적극 권장해드리고 싶고요. 초등 1학년에서 2학년 친구들은 부모님이 옆에서 같이 이제 읽어주면서 과학적인 관심도를 이렇게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이 알면 알수록 진짜 재미있고 깊이가 있는 그런 과목인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초, 중, 고까지 과학적 흥미를 유지하면서 즐겁게 공부하면 좋겠습니다.